남자와 가수 채욱이 만드는 본격 남자쇼, 정영진의 불금쇼. 매주 불타는 금요일 밤 12시 국민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또 제가 남몰래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7시간 동안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일단은 이런 그 황당한 얘기, 이거는 정말 누구나 멘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태에서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이게 끝이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영진과 최욱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 방송에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게 우리 최욱 씨의 네. 그 과거의 어떤 옛사랑들. 네. 이 연락을 했더니 이제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잖아요. 건축학개론이었다. 건축학개론이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저에게도 이제 또 다가왔던 여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도 그 사랑을 허락을 했고. 총각 시절에. 총각 시절에. 한 10년 전쯤일 것 같아요. 아이고,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잠시 또 중간에 아픔이 있었지만 이를 네. 다시 극복하고 또 만났던 이 여성분이고 그러다 이제 서서히 멀어졌는데 네. 그러니까 이 여성분께는 왜 나와 다시 멀어지게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아픔이라고 부르죠. 아픔입니다. 아픔이라고 그 이분하고 사전에 네. 뭔가 이제 방송용으로 뭔가 조율을 했다던가 네. 미화를 했다던가 아예 그런 건 아니- 나를 질투해가지고 뭔가 둘이 짠 건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 아니죠? 예,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저도 이제 그거는 하나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시작 전에 네. 그 사랑 그놈 네. 노래 좀 깔아주시면 아니 내용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전화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이전에 먼저 들으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7월 31일 국민 라디오 똑똑한 12시 방송분. 이제 전화 연결할 아픔이라는 별명의 여성은 해리. 정영진이 이야기하는 바람둥이 친구는 바로 정영진. 정영진과 해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 들었다. 또 듣기 싫다하시는 분은 스킵하시고 13분 45초쯤에 맞춰서 청취하세요. 만난 애인이요. 예를 들면 걸스데이로 유라로 칩시다. 유라. 그리고 이제 걸스데이 해리가 또 있는데 유라랑 해리가 있어요. 근데 2월에 만난 유라랑 3월에 만난 해리가 있죠. 네. 전화번호 문자를 이제 계속 이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리로부터 문자가 왔죠. 오빠 나 지금 유라랑 같이 있어. 아, 이게 좀 충격적인 상황이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유라랑 해리가 친구예요. 오. 그래서 이제 멘붕에 잠시 빠졌었겠죠. 그 친구는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유라랑 해리 누구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양다리 걸쳤던 여성 둘이 친구 사이였던.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지금까지 보낸 문자들을 다 보는 거죠. 넌 어떤 문자 왔니? 난 이런 문자 왔더라. 근데 문자 내용들을 보니까 비슷해. 온 날짜랑 시간도 비슷비슷하고. 아, 둘이 이제 서로 이제 문자를 파악한 거야. 내 남친의 문자다 해가지고. 문자다 해서. 왜냐면 이 친구는 계속 돌려가면서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정말 나쁜 친구죠. 아, 그 친구? 예. 이 문제가 많네, 그 친구. 이 친구. 그러면, 나하고 이름이 똑같네. 내 남친하고 이름이 똑같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게 된 거죠. 어허.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문자를 비교해보다가 어이가 없어서. 너무 똑같고, 이름도 똑같은 데다 내용도, 보낸 시기도. 그렇죠. 흡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상황까지 갔으면 둘 다 연락을 빨리 끊는 게 그렇지. 더 이상의 흑역사를 막기 위한 그럼. 최선의 방침인데 이 친구는 그 작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바보같이 밤 12시에 다시 문자를 각각에게 보냅니다. 아까는 오해다. 그래서 절대 이제 그러니까 둘이 눈치를 챈 거야 이미 여자애들이. 여자도 이제 서로 아는 거죠. 눈치를 챘어.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숍에서 한참 이제 그 친구를 씹다가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두 여자친구들이 자신들의 남자친구가 동일인물이라는 거를 이 커피 전문점에서 한참 씹고 나서 확인을 하고 이제 그 남자를 놓고 막 씹었던.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까지 돌아갔는데 그 상황이면 정말 그냥 전화번호 카톡 차단하고 그렇지. 네, 이래야 날라야지. 도망가야지. 이래야 정상인데 그 바보 같은 그 친구는 거기서 또 연락을 했습니다. 두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 그 최소한 그런 상황이면 한 사람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게 정상도 아니지만 그나마 그게 차선 뭐 이 정도 되는 건데
이 친구는 최악의 길을 걸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둘 다 괜찮았거든요. 괜찮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게 연락을 했는데 이게 또 묘하게 연락들이 또 다들 된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둘 다 될 것 같아. 진짜? 큰 문제 없이. 둘 다 마음이 누그러진 거야? 그 친구. 근데 무슨 논리로? 예를 들면, 유라한테는, 해리한테는 상처가 될 테니,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하지 마라. 왜냐? 나는 너랑 이제 계속 만날 건데, 너 그렇게 계속 만나는 거를 만약에 해리란 친구가 알면 얼마나 아프겠냐. 너는 그래도 나 마음에 들지 않냐. 나도 너가 마음에 든다. 사실 둘 중엔 당연히 너 아니겠냐, 내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친구 연락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의기양양했겠죠. 난 또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러다가 이제 모 로바다 야끼에서 이제 유라를 만나러 갔는데 해리랑 같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받아준 거예요. 그것들이. 어디까지 하나 보자고 이놈이 어디까지 하나 보자. 양쪽에서 그냥 장난을 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받아주는 척 한 거지. 이 남자를 부르기 위해서 3자 대면을 하게 만든 거지. 맨정신 당연히 그랬겠죠. 서로 이제 그 남자로부터 받은 그 문자를 공유를 하고. 그렇죠. 야, 이놈 이렇게까지 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공유했겠죠. 그럼 이 남자는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의기양양해서 난 다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놈은. 그렇지. 나의 주체할 수 없는 매력,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들었구나. 결국에는 빠져들었구나. 헤어나올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 로바다 야끼에서 앉았는데 이제 유라가 이제 앉아 있었고 해리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애는 그 해리가 오는 순간 이제 눈치는 있으니까 적어도 이제 모든 상황을 이제 대충 깐 거죠.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웃음이 헛웃음 같은 게 이제 좀 나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 4, 5초 정도 웃으면서 생각을 했겠죠. 아니 그 둘이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왜 가 그 남자가?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유라랑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 유라 혼자 있었어. 유라 혼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둘이 앉았는데. 네, 근데 화장실 갔다 마치 온 것처럼 바로 그냥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갔다 온 것은 또 다른 녀석. 해리가. 그러다 둘이 만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나타난 그렇죠. 거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짠 거고 이미.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쳤죠. 왜냐하면 과거에 또 싸대기 맞은 기억들, 물잔이 나한테 맥주잔이 나한테 날아올까, 혹은 그런 상황이면 36개 주랭랑을 쳐야 마땅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것도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아니 무슨 그 상황에서 모양 빠지는 걸 생각해.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테러를 당할 걸 생각을 해봐. 그 도망가야지. 아니 그리고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머리가 거의 멍해져요. 그렇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일어날 여력도 없는 그렇죠. 거야. 대책 같은 게 잘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든 빠져나가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게 좋을까. 어쨌든 뭐 그 상황에 오래 앉아 있는 게 그렇게 뭐 바람직하진 않으니까 대신 두 사람에게 최소한의 해명 정도는 하고 이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판단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대답이라고 이제 워낙 이제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치졸한 대답밖에 나올 수 없었죠. 둘 다 좋았다. 너무 좋았는데 둘 다 잡고 싶었던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 이런 말도 그게 여자들한테 통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무슨 반응을 들었어?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뺏겼습니다. 뺏겼어? 네. 그 친구가 이제 오빠 저 나랑 연락한 거 한번 보게 해서 핸드폰 좀 줘봐라. 아니 거기서 줬으면 안 되는데 바보같이 줬어요. 그 핸드폰을 또 카톡 보여줬는데 거기서 이제 또 다른 그렇게 돼서 2명 말고 원 커맨드 3 팩토리였어요. 원 커맨드 3 팩토리. 예, 그러니까 3명 주 여친이 하나 있었고 부 여친들이 이제 3명. 경여친, 부여친. 그렇죠. 관리 책임자 정 1명, 부 3명 이렇게 이제 있었던 건데 그 3명 중에 이제 2명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이 누가 있었고 뭐 이제 정으로 만나던 분이 계셨고 특히 이제 그 주 여친님께 그들이 고해 바쳤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2명의 여성은 주 여친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부여친이었어. 그렇지. 원 커맨드가 이제 주 여친님이셨고. 그러면 그 같이 있었던 그 흑역사의 절정을 이뤘던 그 현장, 네. 그 현장에 있었던 걸스데이 두 여성은 네. 부여친들. 둘 다 부. 아, 그렇죠. 그리고 주는 따로 있었고. 주는 따로 계셨고. 주와 두 부여친은 서로 모르는 사이. 모르는 사이죠. 모르는 사이. 그런데 이 부여친, 휴대폰을 손에 쥔 이 부여친들이 주 여친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니, 그 상황이면 당연히 전화기를 뺏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아, 근데 정말 그런 그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 평정심을 일단 잃게 되기 때문에 손도 이제 마비가 되는. 네, 그리고 굉장히 판단력 자체가 좀 흐려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이제 실수를 그때 많이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막상 약간의 완력을 쓰려고 하면 한 명이, 그러니까 두 명의 여성이 있다 보니까 한 명이 강력하게 저지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는 증언을 제가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완전하게 막아버리고 다른 한 명이 전화를 해버리니까 정말 그 끔찍한 참사가. 그래, 그 끔찍한 참사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부여친이 주 여친에게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뭐 욕은 안 하더라고요. 언니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라고. 그 알고 계시냐? 지금 당신 남자친구가 우리랑 같이 있는데 우리 둘 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우리 둘한테 걸렸다.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담하게 이제 주 여친님께서 들으시고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니네끼리 해결하라고 끊으셨대요. 니네끼리 해결하라. 니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고 끊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러면 휴대폰을 돌려받았어요? 그럼요. 이제 돌려받고 그 남자친구는 주 여친님께로 이제 달려가셨죠. 그 주 여친이라고 하니까 꼭 마치 그 주예수 같은 느낌이 나네요. 정여친이라고 해. 예, 정여친. 정 대통령, 부 대통령이 있듯이 정여친, 부여친. 그 정여친님께 이제 달려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다시 이제 용서를 받으셨다는 뭐 이런 아름다운 또 결말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근데 왜 정영진 씨가 여기 감정이입이 돼서 제가 차마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아니, 남 얘기인데 말이죠. 그것도 상상 속의 이야기인데. 제가 남들보다 유일하게 뛰어난 점이 있다면 공감 능력 같은 게. 남의 아픔에 대한 그 공감 능력. 마치 내 얘기처럼 느껴지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이제 바람둥이 친구와 해리의 역사적 해후가 펼쳐집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굉장히 좀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럴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기는 저희 불금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정영진 씨라고 혹시 아시죠? 다른 이름을 알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요? 예. 뭐라고? 내 이름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 알고 있어요. 아픔님, 그래. 반갑습니다. 우리 저 아픔님은, 저랑 이제 아주 오래전에 뵀잖아요. 네. 지금 뭐 통화가 좀 어려운 상황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랑 이제 잠깐 뵐 때, 네. 그때 이제 사실은, 또 한 분의 또 여성분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정영진 씨가 양다리를 걸쳤던 건가요? 아니, 뭐 꼭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네. 그럼 사랑이 좀 많았다고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종교인이었을까요? 모든 여자를 다 감싸 안았을까요? 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 저도 그런 의심을 좀 했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사실은 이분이 저한테 먼저 다가왔었거든요. 마음에 든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픔님? 제가요? 아픔님이 이제 먼저 제 옆자리를 앉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던가요? 아니,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나이트클럽이요. 아픔님도 또 약간 좀 까지셨군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분은 굉장히 순수한 분입니다. 지켜주세요. 그래요? 저도 지난주에 지켜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순수한 분이신데 그날 처음 이제 나이트클럽을 오셨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가셨죠? 예,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과 아름다운 이제 대화를 나눈 이후에 네. 또 다른 분이 이제 또 오셨죠? 같은 날? 같은 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 아픔님과 조금 인연이 좀 있으시죠?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고 지금도 좋은 친구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일행이었던 거였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죠. 양쪽 다 정영진 씨 평상시 습관대로 양쪽 다 이렇게 헐떡거렸던 거군요. 그런데 마침 두 여성분들은 정영진 씨를 다 그래도 호감 있어 했던 겁니까? 예, 그때 이거 제가 대답해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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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당시엔 몰랐고, 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우리 놀았던 날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 괜찮았어. 네. 그래서, 나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굉장히 그날, 좋다. 좋은 하루를 보냈구나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어느 날 친구랑 카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친구한테. 네. 근데 저한테도 그 당시에 동시에. 와. 정영진 씨가 약간 워커홀릭이에요. 그 일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것도 굉장히 그 다른 종류의 대화를 네. 동시에 하시는 게 네. 네,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이 발동했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오히려 더 호기심이 더 생겼습니까? 예, 그랬었죠. 이 여성도 골 때리는 여자네요. 아니에요. 네. 이분은 수사다니까요. 수사입니까? 이거 호기심이 많은 여성일 뿐이고. 요것만 물어보고. 요 정도에서 있겠습니다. 끝낼까요? 자, 우리 아픔님. 예. 왜 아픔님인지 모르겠어, 나는. 아파요. 저는 굉장히 이 일이 굉장히 저한테 크게 아픔으로 다가왔던 일입니다. 우리 그래서 저를 아픔님이라고 부르죠. 예, 지금 이제 실명으로 밝히기는 조금 그렇고. 네. 예, 우리 아픔님이라고. 우리 아픔님. 조금 네. 전에 이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굉장히 내가 괜찮은 남자를 만났다고. 네. 근데 정영진 씨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일단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고. 목소리가. 네, 그리고 대하는 사람에 맞춰서 네. 알맞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지금 말한 그 요소는 진짜 보이스피싱 요소거든요. 정말. 네. 정말. 야, 그게 두 여성을 홀렸구나.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이제 고백을 하자면,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 아픔님과 네. 아픔님과 이제 맥주 한 잔을 한번 뭐 밖에서 한번 했었어요. 네. 근데 아픔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재미인데. 아니에요. 재미를 많이 봤는데 뭐. 너무 아팠어요. 그래요? 저는. 예, 너무 아팠고 우리 아픔님과 그 생맥주 먹은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죠. 그때도 참 좋았어요. 그 좋은 일인지 쭉 갔었어야 되는데. 네. 하필이면 이제 그 다음 날인가 아마 제가 아픔님의 친구분을 또 뵀거든요. 열심히 사셨네. 그분이 아마 방배동 쪽에 사셨었나요? 아니요, 저쪽이죠. 구이 쪽에. 구이 쪽이었어요? 네. 내가 왜 방배 쪽에서 만났는지. 거기도 뭐가 있나? 그분은 또 누구시죠? 또 다른 사람인가? 이게 방배 쪽이면 약간 좀 모텔촌인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이랑 커피 한잔 했었고. 네네. 그렇게 이제 사실은 서로 이제 즐거운 만남들을 다 가졌죠, 각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자가 서로 이제 공개가 되면서 사실은 좀 이분들 입장에서는 불쾌하죠. 그럼요. 예, 불쾌했었는데 다만 그래도 우리 이 아픔님께서는 그 아픔을 많이 이렇게 속으로 사귀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또 만난 적이 좀 있죠? 예, 그 이후로 몇 번 뵀었죠. 그 이후로 몇 번 좀 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날 정도로 정영진 씨가 매력적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네. 뭐랄까 좀 한국의 젊은 남성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 주인공 같은 느낌이었어요. 무슨 느낌이죠? 원래 그런 소설에 이상한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보통은 다 이제 각혈을 하고 그런 분들 약간 좀 그런데. 여튼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매력이 없진 않았으니까 그게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다 우리가 서서히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제가 한국을 살고 있을 때가 아니어서. 그랬었나요? 그랬죠. 그때 잠깐. 외국을 좀 잠깐 나갔다가 오셨죠? 네. 그 이후로도 저희가 한두 번 정도 뵀죠? 네. 그 이후로는 우리가 멀어졌단 말이죠? 저는 여전히 좋은 오빠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우와. 네. 지금 전화하신 분은 정영진 씨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네. 지금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어떻게 정영진 씨 지금 결혼하신 건 혹시 아시죠? 정말요?
아, 몰랐습니다. 아니야, 알아요. 30 정도 주셨어요. 그래, 네. 근데, 네. 정윤 씨 지금 부부관계 금슬이 안 좋거든요. 네. 아, 정말요? 네네. 얼마 전에 애가 나오는 바람에 금슬이 안 좋아졌죠. 아, 그렇구나. 근데 애기 태어났군요. 한 축하드립니다. 한 4, 50일 됐습니다. 아니, 우리 아픔님께서는 지금 뭐 누구를 만나시지 않으신가 본데요, 목소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약간 좀 궁해 보여요. 아니에요. 저 지금 애인 있어요. 애인 있으시구나. 이분이 애인이 있으시고, 이분도 사실은 저만큼이나 또 굉장히 그 남성 편력이 좀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마무리하는 게. 태어나신 분이시다며. 그래, 하여튼 우리 아픔님. 네. 고맙습니다. 뭘 끊으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 다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정영진 씨가 그렇게 자기가 키스를 잘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때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아픔님. 네. 너무 고맙고, 다음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그래.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나도 전화 좀 할게요. 형 전화해서 나 전화할게. 전화해서 여기서 인기 올라가는 거예요. 네. 나 할게. 장난스럽게 하면 안 돼요. 그래. 잠깐만 있어봐. 이따가 하셔야 뭔가 진짜 하는 거 같잖아요. 응? 아니 지금 진짜 하고 있어요. 해야지. 네. 이 친구 참. 그래요. 욕하는 거 아니야? 좋아. 고맙다. 아니야, 이건 이제 끝났고. 그래, 하여튼 방송에 정말 큰 도움 됐다. 큰 힘이 됐다. 괜찮아. 혹시 그리고 결혼은 안 하니? 아니, 안 했으면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결혼하면 되죠. 축하해주려고 그랬지. 됐어요. 그만해. 내보다 형 역풍 맞아. 그래. 하여튼 뭐 또 종종 연락합시다. 그래, 들어가. 약간 저 음성이 약간 새 나왔어요. 그래요? 형이 감기 조심하라니까 그분은 형한테 밤길 조심하라고. 네. 하여튼 정영진의 옛사랑 찾기는 오늘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요. 다음번엔 그럼 우리 예원 씨 한번 옛사랑 연락 한번 해보는 걸로. 그거는 폭력입니다. 왜요? 왜 또 폭력이? 내가 뭐만 하면 폭력이래. 맨날 폭력이래요. 그거는 그 예원 씨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나에 대한 폭력입니다. 뭐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 아까 청취율 올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 그랬으면서. 아니 그 사랑 앞에서는 청취율 따위는 의미가 없죠. 정말요? 자, 정영진의 불금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히 매우 심오합니다. 교류할수록 퀸의 부드러움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간의 학습과 유혹을 겪은 후 퀸과 저는 공식적으로 신청서를 마감했습니다. 나는 퀸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했습니다. 즉시 내 전화기가 폭발했습니다. 아나운서는 캔버스인 헝입니다. 괴로워하는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읽다 보면 눈이 어지러워진다. 그렇게 놀면 안 예뻐요. 당신은 나의 전 애인이고 나의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감히 그것을 후루룩 마시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혈영으로 생각한다면 즉시 헤어지고 퀸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여전히 퀸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여자가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도둑질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렇습니다. 매우 굴욕적입니다. 읽고 나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네, 물소 가죽보다 얼굴이 두꺼운 타입이에요. 게다가 나는 커피를 가장 잘 마시는 편이다. 취하다. 그런 다음 정확히 한 문장을 완성하세요.
형제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다른 아이를 안을 때 당신과 나는 연인이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퀸이 가장 하얀 골동품이라고 하셨을 때 퀸을 인간으로 생각하셨나요? 이제 당신은 퀸이 나와 함께 더 예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벌떡 일어나 달력을 잃어버리고 간직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끝나면 잠그겠습니다. 이제 퀸과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퀸은 당신을 잘 돌보고 요리하고 잘 먹습니다. 나는 또한 종종 그녀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산책을 갑니다. 내 옆에서 재미있고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날 그에게 말한 내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다. 헝은 이제 시입니다. 흑색은 매우 매워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바보 같고 병도 없이 죽게 됩니다. 나는 이제 아기입니다. 꿈을 꾸지 마세요. 내 아들은 어디 있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란히 앉아 만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내 집과 당신의 집은 서로 벽으로